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중신용자를 위한 특례 보증 무려 1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상품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신용자들 정말 기다렸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분들,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중신용자들을 위한 최대 3천만 원까지 금리 우대 보증부 대출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요거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가요. 자,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복합 위기를 위한 극복을 위한 1조 원 규모의 중신용자예요. 특례보증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행되고 있어요. 2월 1일부터. 자, 내용은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신용, 그러니까 개인신용 평점 710점부터 839점 사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대출, 집적대출 다 나왔었는데 그동안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중신용, 고신용자도 있잖아요. 중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이거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나온 거예요. 최대 3천만 원까지 금리 우대 보증부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단점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계속 볼 거예요. 자, 샬라샬라 넘어갑니다. 중기부 뭐 했다 이런 얘기고요. 중요한 것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협약식을 했대요. 그 개요를 봤더니 넘어가고요. 주요 내용을 봤더니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을 하고요. 보증 비율을 좀 상향했네요. 85%에서 95%까지. 보증 비율 많이 상향했네요. 보증료 우대도 들어가고요. 금리 우대, CD금리 이게 3개월물이겠죠? 그래서 1.5%포인트 정도. 그러면은 지금 좀 이따가 CD금리 정확히 볼 텐데 한 3.65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1.5% 정도 이렇게 되겠죠. 낮진 않아요. 사실 금리가. 한 5%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 정도 금리겠죠. 실질금리 계속 변하니까 일단. 한도는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은요, 일단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 보증재단과 은행, 자, 보증재단과 은행 두 축이에요. 협력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라는 겁니다. 자, 협약 내역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규모가 1조 원 규모 특례보증 상품이고요. 사업자당 3천만 원이고 보증 비율 상향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95%, 보증료 우대도 0.5%, 그 다음에 금리 우대 혜택, 그래서 일시상환, 그러니까 CD금리 플러스 1.5%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일시상환 하시는 분들은 이제 CD금리 플러스 1.5%포인트고 분할상환을 선택하신 분들은 금리가 좀 높네요. 1.8%포인트 정도 이내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D금리 우리 잠깐 보고 올게요. 네, 지금 봤더니 3.59네요. 3.59. 예, 맞네요. 3.59. 2월 1일 기준으로 91일, 그죠? 3개월물 봤더니 이제 3.59. 3.59면은 일단 금리는 변해요. 일단은 실행 당일 CD금리가 3.59. 2월 1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1.8. 분할 상환, 일시 상환은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럼 얼마예요? 도대체 이거. 금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5.39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제 계산 맞죠? 1.8 하니까. 그죠? 그쵸? 5.39. 그렇게 금리가 낮진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중신용자 중심에서, 그래도 지금 금리로 봤을 때는, 시중금리로 봤을 때는, 낮은 금리죠, 사실. 예. 일단 여러분 은행 가셔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신용대출이라든지 사업자대출 잘 안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단 보증서 주잖아요. 근데 금리가 한 3.59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건 변할 거예요.
자, 지원 대상은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신용, 개인 신용 평점 710점 이상부터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세금 체납, 사고 대위 변제 기업, 연체 중인 기업들은 안 된다. 요건 뭐냐면 그 사고 대위 변제 기업이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재단이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과거에 못 갚았었던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대위 변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고 냈던 분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고 경력이 있으신 분들, 한마디로 재단에서 보증 서줬는데 암 갖고 막 이러신 분들, 뭐 많지는 않겠죠. 아무튼 세금 체납하신 분들 안 되고 연체 중이신 분들 안 된다. 이런 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한 단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됐든 샬라샬라 또 나옵니다.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여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증료를 뭐 인하했다 이렇게 하고요. 뭐 중소벤처부 홍보하는 글 넘어가고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공문에 나왔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증재단 쪽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문 보면은요, 보도자료 보면은 어디에다 신청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뻔하죠.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신용보증재단 쪽에다가 먼저 문의하셔서 상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쪽에다가 전화하셔갖고 문의를 꼭 해보세요. 자, 이거 2월 1일부터 들어갔으니까 지금 가능합니다. 오늘이 2월 2일이에요. 저는 무조건 라이브죠. 그냥 당일이에요, 당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가 따끈따끈하고 최신인 거죠. 그래서 2월 1일부터 요거 들어갔으니까 지금 중기업 중신용자이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겠고요. 자, 시간 되신 분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이게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 조금 더 이제 가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표로. 자, 최근 금리 상승으로 3고 위기죠. 그래서 자금 융통에 어쩌저쩌고. 자, 중신용 특례보증 세부 운영 방안. 자, 지원 대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중신용입니다. 중신용은 710점 이상부터 839점 이하야. 이게 중신용 특례보증인데, 여러분 요거 보면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중신용 특례보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 요거가 떠오르죠. 바로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아마 그 저랑 올해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 그 금융적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이 이제 중시종자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은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과 같은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텐데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요. 여기 볼게요. 그냥 여기 보면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그냥 신용보증 재단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나오는데 특례보증 상품 개요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눌러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내용인데 이게 뭐 얘네가 좀 고화질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또 저화질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부터 919점 이하이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중신용자로 체크한 겁니다. 근데 아까는 뭐였죠? 약간 신용평점 그 구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특례보증 상품 요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은 같은 중신용자인데 745점 이상부터 919점 이하가 바로 금방 보는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인 거고, 요 중신용 특례보증 같은 요번에 나온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세요? 710점 이상부터 839점 이하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약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같은 신용보증 재단에서 들어가잖아요. 보증서 준 거잖아요. 보증 한도 다 차신 분도 또 안 될 거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의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중신용자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신 분다. 근데 나는 예전에도 한번 보증상품 받아서 특례보증 받았다 하신 분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한도 다 찼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모르잖아요. 더 이게 말 그대로 더 줄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뭔가 한도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 해당하신 분들은 신용보증재단 쪽에 전화하셔갖고 상담을 꼭 받아보십시오. 아시겠죠?
도움이 될 거라고 전 봐요. 일단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이신 분들. 자, 지원 규모 1조 원이고요. 대상 채무는 운전자금으로 쓰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큰 문제 없죠. 운전자금 쓴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보증 한도는 3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끌 수 있죠. 큰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여러분 사업하는데 뭐 다른 뭐 고신용자나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는 뭐 크게 보증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보증 비율 95%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재보증 비율,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증 비율을 받는 게 아닌 60%고 일단 95%고요. 보증률은 0.5%, 보통 1%인데 이것도 낮춰줬네요. 보증 기간 5년입니다. 일시 및 분할상환 선택인데 대부분은 아마 분할상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일시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최대 5년간 운영이고요. 혹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그래서 보통 대부분 요거 선택하겠죠. 당연히 5년 만기로. 1년 만기는 글쎄요. 하실 분도 있을래나? 1년 있다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4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자, 취급은행은 국민신한 하나, 국민신한 우리하나, 기업, 농협, SJ1, 시중은행 다 되네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그치요. 91일이죠. 그래서 3개월이고요. CD금리죠. CD금리 일시상환은 안 할 거고. 아무튼 간에, 아까 말했죠. 3.59%니까 지금 3개월짜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할상환 1.8 더하시면은 이제는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행시기 2월 1일이죠. 그렇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보시겠고요. 자, 보증 제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중인 기업, 사치, 사행성 관련 업종,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고, 대의 변제 기업들 다 안 되네요. 신용보증재단 쪽, 기금 쪽,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신보, 기보 다 안 되네요. 여기서 이제 사고 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중신용자가 중간에 애매하게 껴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례보증 상품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꼭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단점은 일단 이것도 특례 보증이다 보니까 어떤 거겠어요. 일단 내 보증 한도가 다 차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도로 다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하지만은 일단 여러분 먼저 문의를 먼저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돼요. 먼저 문의하셔서 내가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꼭 한번 도움이 되시기를 권유드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급하신 분들이나 중신용자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런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중신용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꼭 혜택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발표하는 거 보고 우리 여정님 댓글 써주시잖아요. 요거를 이제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 그때 고신용자 대출 정책 나오고 그다음에 저신용자 집적대출 나왔을 때 이제 중신용자 왜 없냐, 중증자를 위한 왜 그런 제도가 없냐 막 정말 많은 댓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딱 2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딱 나왔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이게 정말로 민심이고 이게 소상공인들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정 채널의 그 댓글이 되게 중요하다고 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공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딱 원하는 게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댓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현재 지금 뭐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또 정책에 반영되고, 물론 뭐 제 채널이 뭐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모니터링이 되고, 딱 그렇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면은 이제 여정 채널, 그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 여정 채널 딱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그 어려움들, 이것들을 계속 담아내고 여러분의 민심, 자영업자의 그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정 채널이고요. 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좋게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뭐였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렇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잊지 말자. 언젠가는 꼭 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1분기 안으로 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사실 좀 장기전입니다. 그거는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1분기 안으로, 그러니까 1분기가 아니라 1,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안으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상반기였잖아요. 상반기 안으로 현금성 지원을 좀 나아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이 시간을 비롯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소상공인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제 에너지 가격 너무 올라서 지금 2월 아마 고지서 받아보시면 또 놀라실 텐데, 아낀다고 아꼈지만은 전기료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놀라실 텐데, 그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YTN 또 출연해 갔고요. 연합뉴스 YTN 또 출연하면서 오늘도 출연했지만은 대놓고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아마 보신 분들 계셨어요. 오늘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잘 봤다고. 그러면서 그 소상공인 에너지 왜 안 도와주냐. 차라리 중산층 도와줄 바에야 소상공인 도와주는 게 낫다. 이렇게 전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진짜 소상공인들, 지금 제가 무슨 소상공인 분들하고 친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사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중산층은요, 여러분 개념이 되게 애매해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개념이, 제가 어제 그 연합뉴스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이게 약간 어디까지 중산층을 봐야 되느냐가 되게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이 중위소득 200%거든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200%면요, 가구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그런 분들도 중산층으로 볼 거냐? 그럼 그런 분들한테 에너지를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지원을 해줄 거냐? 저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을 도와주는 게 낫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 나가갖고.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한계적인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저는 무슨 뭐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뭐 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에너지 오르고 지금 뭐 가스비, 전기료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왜 안 도와줍니까? 이거 도와줘야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장사 안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휴업했거나 아니면 지금 장사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뭐 가스, 전기 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현행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간절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조건 도와줘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금 다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할 거 다 하잖아요.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채널 오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이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여정가족님들, 그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빠짐없이 인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뒤에 있는 이 말 때문에 힘이 된다. 정말로 뭐 환경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막 따라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표님이 어제 만났는데 이 말을 항상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냥 이랬대요. 처음에는 그냥 들었대요. 그냥 듣고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이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로서 따라하다 보니까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외치잖아요. 저 스스로도. 자, 인사법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